저는 지금 2015년 6월 준공된 다가구 주택 내부 건물 안에 와 있습니다. 수도권은 많겠지만 천안, 이남, 경북권 다가구 주택은 엘리베이터를 넣는 일이 드문 일인데요. 2015년 준공으로 대지 94평, 건평 160평, 4층에는 주인 세대 3룸과 투룸이 있고요. 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무려 8개나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축급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고요. 근생시설이 8개나 들어가 있는 오늘의 물건.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십니까? 건물 금액이 3억 1천만 원. 6천 투자로 순월세 380만 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시죠?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3억에 살 수 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 보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드릴 건물이고요. 1층 필로티 구조로 외벽은 모던하고 유니크한 대리석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오픈 조인트 공법으로 일정 간격이 있고 평평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내구성이 매우 강하고 관리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좌측 부분 상단 검은색 오염부는 미먼지로 인한 자국으로 보여지고요. 석재 전용 세척제로 관리한다면 다시 깨끗해질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전체 14세대 임대 수익 가능한 부동산으로 주차장 도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법정 주차 세대당 0.7대로 14세대 기준 7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룸과 달리 엘리베이터가 시공되어 있고요. 기계실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 텍스 타일, 기둥부 등 특별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상하리만큼 건물이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입지가 공급 부족이라 그럴까요? 입지 현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소재의 건물입니다. 읍이라고 하니 웬 시골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는 15,000명으로 다가구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구미시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높은 월차인가 세입자의 그레이드가 높은 편이고요. 장기 거주율과 공실률 측면에서는 구미시의 원룸 건물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 농업과 연계된 식품 가공, 기계 제조, 화학 등 선산 농공단지 근로자 수요가 풍부하고요. 보아 농공단지와 물류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미 오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와 인접하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추후 2차 전지 클러스터 협력산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1158의 5번지고요. 물권 종별 단독주택, 그중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근생, 상가가 8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개 모두 원룸을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한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실지 용도는 원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93.5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60.16평입니다. 감정가 6억 4천 7만 8,98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 3억 1,363만 8천원입니다.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3,136만 3,800원이고 본 사건의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11일입니다. 건축물 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주구조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6월 29일이고요. 하수 처리 시설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일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한 거 보이시나요? 원룸 8호실을 모두 상가로 사용 가능하게 용도 변경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괜한 일을 안 벌일 텐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렸고요.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레 금융권 대출 강화가 시작됐고 2015년 신축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팔아야 시세 차익이 남고 돈이 되니까 융자 승계가 안 돼서 매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택의 대출 규제가 심한 것을 착안해서
8개호실을 상가로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10% 이상, 건물 담보 대비 80%까지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우선 변제 금액도 주택 기준이 아닌 상가 기준으로 호실당 1,000만 원만 공제하게 되었을 거고요. 당연히 사는 사람의 융자 승계 금액이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부담도 줄었을 거고요. 2022년도에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2년 운영하시다가 경매에 나온 물건이고요. 아마 짐작컨대 분명 4층 3룸과 2룸은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서 경매에 이렇게 나왔고 현 건물주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 인천이나 대전에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LH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 대출이 강화가 많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수월한 전세 계약이 추후에는 LH나 보증보험이 안 되면 아무도 전세를 들어오려고 안 한 사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일반 건축물 대장 보시면서 2층 현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현황도를 보면 원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 하나, 둘, 셋, 총 7세대가 되어 있고요. 3층은 구성이 다른지 한번 3층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3층 또한 2층과 동일하게 원룸 7호실로 총 원룸 7세대 되어 있습니다. 4층은 말씀드렸다시피 3룸 1호실과 2룸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황도를 보겠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50%입니다. 대지 94평에 건폐율을 보면 바닥 면적 56평 신축 가능하고요. 계단실, 기계실, 복도 빼야 되니까 한 10평 정도 빼면 46평 주택 면적이 가능합니다. 3룸이 25평형 아파트 정도, 2룸은 20평형 아파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용도 변경 때문에 말이 옆으로 좀 많이 샜는데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건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7월 2일 근저당권 설정됐고요.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2015년 7월 2일 이후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됐다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한테 중요한 임차인 권리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5년 5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임차인 전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5년 5월 14일 이후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낙찰 후 방당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해당 건물 주변 월차임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읍지역이라 해도 공급이 워낙 부족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값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0만 명 이상의 구미 시보다 울진이나 문경, 상주가 훨씬 더 같은 평수에 같은 조건이라면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룸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미니 투룸이 관리비 포함 보증금 200만원에 월 4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고요. 게다가 물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 놓는 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손님이 훨씬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 계약을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월세는 100% 수익이 또 아니라 보셔야 되는데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는 전 세대 인터넷 비용 세대당 만원 정도고요. 물세는 세대당 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전기세가 이 물건은 좀 나갑니다. 자동문, 복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렇게 나올 거고 추가로 그 엘리베이터 사용에 관한 관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낙찰가는 얼마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니까 6억 9천에 실거래가 신고되어 있고요. 녹색이 토지인데 주변 거래 사례가 대부분 토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적다 보니까 거래 사례로는 확인이 힘들 것 같고요. 우선 기준은 현재 매수인이 취득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연식의 주변 매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식
준신축 물건이 5억 5천에 현재 광고 중에 있고요. 위치를 보니까 일반 소로 2류에도 접하지 않은 중간에 사도에 낀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5억 5천 정도는 가뿐히 나중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정 낙찰가는 수익성 분석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 수익률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감정가 6억 4천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예상 은행융자 2억 1,500만 원이고 예상 세입자 기보증금 3,400만 원, 투자 금액은 6,400만 원이 됩니다. 임대 예상 총액은 470만 원이고요. 예상 은행이자는 90만 원. 그러면 이자를 제한 월 순수익은 380만 원 예상됩니다. 연간 4,565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고요. 최저가 기준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71%입니다. 너무 해피하게만 작은 계획을 잡으시면요, 쫄딱 망합니다. 여기서 공실률, 재산세, 관련 세금, 중개보수, 재반 비용을 감안한 순월세의 70%만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실 3개는 1년간 빈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380만원, 순월세 380만원의 70%는 266만원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죠? 그럼 50%로 계산하겠습니다. 공실의 절반은 1년 내도록 빈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380만원에 50%는 매월 190만원입니다. 절반 이상이 공실로 쳐도 달에 190만원, 연간 2228만원의 투자금 대비 36%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저가 기준 낮은 매가.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만큼 시세 대비 싸게 사서 시세에 팔아 차익을 얻느냐, 이게 핵심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자 사랑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매가, 명도 문의, 의뢰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